구구대.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밥 먹을 때 자기 밥을 건드리면 개처럼 이렇게 으르렁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극증제 가지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지. 예? 잘 보세요. 그러니까 돈을 벌더라도 쉽게 벌지 못해요. 어떻게 벌어야 돼요? 아주 힘들게 벌어야 돼. 저 재성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달려붙으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그걸 차지할 수 있으니까 삶이 너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자가 있으면 여자가 나랑 딱 살아가면 좋은데 이 한 여자를 두고 또 수많은 남자가 또 그래서 쟁제를 해야 되는 거야. 쟁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힘들게 얻어서 그걸 취했다 쳐요. 또 그걸 힘들게 얻었으면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수성이 안 된다는 거죠. 수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남자 잘 보세요. 남자가 아까 전에 사주팔자 중에서 보면 어디서 힘들다고 그래서 배우자에서 너무 고통이 막 강하다는 거지. 간단적으로 보면 또 연예인 중에 이상민 있죠. 이상민도 마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 잘 벌었죠. 젊은 나이에 잘 벌었으니까 자기 고집이 세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겠죠. 근데 운이 다 하니까 어떻게 하나의 사건으로 해서 몰락을 하죠. 갑자기 자산가에서 빚쟁이가 딱 되니까 그 다음에 배우자가 누구였어요? 이혜영이었잖아요. 배우자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다시 또 반성하면서 다시 이렇게 공중파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군급쟁제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벌릴 때 잘 나갈 때 무지하게 잘 나간다. 근데 못 나갈 때 어떻게 된다? 폭삭 망하는데 이걸 알았다면 폭삭 망한 걸 예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폭삭 망한 거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폭삭 망하잖아요. 예? 그거 옛날에 IMF 때 다 경험한 거야. 그 대기업들은요. 왜냐면 수많은 기업들 다 도산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작두 타는 거예요. 무당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조언을 받는 거야. 경제학자 조언을 받고 역학제의 조언을 받고 내 사업을 벌리는데 조언을 받는데 잘 보세요. 배우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조언을 구하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이제 다 이렇게 과학적이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지금 8월 15일 날 지나고 지금 계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지금 간장님한테 1년 동안 계절을 진짜 중요시 하는데 지금 날씨가 선선해졌죠. 가을이 됐죠. 잘 보세요. 가을이 됐을 때 열매가 생겨요. 그럼 열매가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사주 중에 열매가 딱 있다 그러면 얘가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열매가 맛있게 익으려면 그렇죠.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자연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 그러니까 열매가 근데 너무 또 과도한 햇빛만 있으면 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 어느 정도 정점이 되면 썩으니까 지금 맞아.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익는데 그 썩는 그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잘 나갈 때가 있는데 꼬꾸라질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부동산도 막 올라가다가 잘 보세요. 간장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다 어떻게 떨어져요? 훅 떨어져요. 훅 떨어진단 말이죠. 뭐 주식도 올라가다가 갑자기 확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확 떨어지는 점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똑똑한 사람은 대비를 한다는 거고 멍청한 사람은 더 질린다라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더 질리니까 어떻게 돼요? 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담자의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아들 사주가 있으면 딱 보자마자 본원에서 주위에 비견겁제가 많다 그러면 당신 아들은 비견겁제 많은 군겁쟁제 사주입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도 있겠지만 못 나갈 때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점인데 얘기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예요? 잘 보세요. 재산하고 싸운다. 부모의 재산하고 형제들하고 싸울 수 있다. 두 번째는 동업자들과 재산 문제가 있겠다. 자, 그러니까 동업은 피하라. 만약에 동업할 시점도 있죠. 왜 언제냐면 자기 밑에 대운 중에서 재성이 들어오면 재가 여러 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동업을 해도 괜찮은 시기야.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동업에서 떠나야 돼. 왜냐면 재성이 없어지면 그 하나 가지고 잘 보세요. 하나 가지고 바꿀 싸움이 일어나는데 잘 보세요. 간장님 제가 슈퍼를 차렸어요. 슈퍼를 차렸는데 슈퍼 너무 잘 돼. 아들이 4명 있어요. 아들이 4명 있으면 첫째 아들을 불러다가 샀는데 너무 잘 돼. 둘째 아들 불렀어. 너무 잘 돼. 자, 며느리가 왔어.
첫째 며느리가 왔어, 둘째 며느리가 왔어, 애들 낳았어, 또 셋째 잘돼, 슈퍼 잘돼, 셋째가 왔어, 잘돼, 넷째 와서 잘돼. 근데 나중에 슈퍼가 안 되는 시점이 딱 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잘 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안 되니까 큰 아들 며느리 애들, 작은 아들 작은 며느리 애들, 이렇게. 그럼 뭐해? 무슨 싸움 일어나? 밥 먹을 때마다 재산 싸움이 나오는 거야. 그럼 밥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는 안 돌아가시나? 왜? 밥그릇 하나 주기 바라는 거지. 그러다 안 되면, 야, 동생한테, 야, 나가서 너 직장생활 해라. 그러면 동생이 나가서 직장생활 하는 거야. 형은 그걸 차지하고. 그러면 동생 나가면서 힘든 공연 일하면서, 에이, 형은 좋겠다. 편하게 일하고 돈 벌고 물려받은 거 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똑똑한 부모는 그걸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잘 될 때는 재산을 나눠가질 때, 골고루 나눠갈 때 문제가 없지만, 안 될 경우에 봉착했을 때 이게 과연 형제의 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는 거죠. 가끔가다 TV 보면요, 맛집 나와요. 맛집 나와서 한번 보면 몇 며느리들하고 뭐 사위들하고 다 이래요. 겉으로부터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잘 될 경우에는요. 만약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다시 이제.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결국은 안 될 때를 생각을 하고. 그렇죠. 안 될 때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잘 나갈 때 내가 장사가 잘 돼 대박치면 주변 사람들 보면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저쪽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주변에 보면 잘 나가다가 이제 잘 나갈 때는 주변 사람 무시하다가 안 될 때는 이제 주변 사람이 다라 이제 욕하기. 잘 나갈 때 그러면 지금. 만약에 돈을 잘 베풀면 그 동네에서 인심이 없지만 돈을 버는데 안 베풀면 이기적이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못되잖아요. 그럼 되게 고소해요. 그렇지 않았다. 그래 되게 굉장히 고소하고, 그러면서 인심을 잃게 되면서 인심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사업은 몰락의 기운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갈 때 기고만장하니까, 연예인도 마찬가지. 잘 나갈 때 기고만장하니까 야, 쟤 싸가지 없더라, 뭐 하더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팬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야. 망조할 때 보이는 건데 본인은 몰라. 서서히 뭐 예를 들어서 서서히 뭐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 힘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초심을 잃어버린 거야. 처음에 손님이 오면 너무 감사했다가 나중에 대박치면 손님 오면 짜증이 나. 이상한 손님이 손님 가려받고 싶어 막.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 가려받고 싶고 뭐 저거 하고 싶고 하다 보고,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예쁜 섹시 얻을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섹시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맨날 잔소리만 해. 나한테 잔소리만 하고 막, 그러니까 에이 갈아야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처방전을 꼭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군것쟁기 사주가 있으면 당신 아들이 나중에 사업하다가 동업하다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당신 그 아들이 배우자 놓고 딴 여자 만나가지고 헛짓거리하다가 이혼할 수 있다. 왜 이유 설명해 준 거야? 뭐 이렇게 잘 나가니까 돈 잘 벌으니까 결혼을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배우자랑 관계가 안 좋아질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씨 직장도 좋고 돈도 많이 버니까 부부 사이가 좋겠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자 보세요. 남자가 신약해졌어. 만약에 대기업 다니다가 돈 잘 버는데 대기업 명태를 대도 신약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조용히 살죠. 조용하고 살아야 돼. 근데 큰 소리 치면 어떻게 돼요? 잘 나가. 그때 큰 소리 치면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안 그렇습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한대 맞죠. 지금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재성이 들어오면 밖에 있던 여자들이 달라붙는데 나의 본 모습을 보고 좋아해요? 아니면 돈 보고 좋아해요? 돈 보고 좋아하고 또 뭐 하나 얻어먹을까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잔소리 하니까 저기는 사장님, 어머 사장님 오빠 이런 얘기하지만 집에 가면 저 인간 왔어, 저 화상 왔어 그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사랑을 안 주고 돈만 주면 또 어떻게 돼요? 만약 배우자가 있는데 사랑을 안, 돈 잘 벌었어, 뭐 궁시렁대면 돈만 줘. 돈만 주면 어떻게 돼요? 난 연애하러 다녀. 배우자가 어떻게 돼? 배우자 어떻게 해요? 그래 맞바람 피는 거죠 뭐. 그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남자가 돈을 갖다 준다고도 그 집안이 잘 되는 게 아니죠 자체가. 그러니까 뭐가 망가져요? 다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는 순식간에 벌기는 되게 힘들지만
망하는 거는 순식간에 망해지는 거야.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징조가 어떻게 보이냐? 제가 볼 때 저렇게 보일 것 같아. 일단 애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든가,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다든가, 엇나간다든가. 왜 그래요? 애들이 똑바로 못 사니까. 부모가 너 저 딸이 사냐? 자식도 알아.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 부모를 볼 때 우습게 보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벌써 네 말을 안 듣는다 하면서 탁탁 차단하. 대화를 안 하고. 두 번째 뭐예요? 대화를 안 하고. 대화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뭘 해주셔야 되냐면 당신 아들이 그 군급쟁제다, 고집 세고 그런 게 세다, 돈 생기면 아주 기고만장할 거니까 처방전 써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네?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매일 들어오면 그냥 안아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거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고쳐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 적선하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하라면 안 돼요. 이거 훈련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또 훈련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이 행복한 게 뭐냐면 이게 있어요. 저 김보성 아시죠? 탤런트 김보성이 영화 찍었는데 이 사람도 신 강한 거야. 투캅스 찍었는데 잘 나간 거야. 돈 많이 벌었어. 돈 많이 벌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돈이 많이 버니까 한 30억, 40억을 벌었나 봐요. 벌고 집도 잘 사는데 딱 보니까 쟤는 100억이고 쟤 200억이야. 그러니까 나도 200억 벌고 싶어, 안 벌고 싶어요? 그 벌고 싶어서 김보성이 어떻게 했냐면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돈을 다 날린 거야. 돈 날렸으니까. 근데 날렸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배우자는 안 날렸어요. 그러니까 돈만 날렸지 겁질 당했는데, 겁질가 제가 재성인데, 배우자랑 재성인데 김보성 같은 경우는 재성이 날라갔지만 요건 있으니까 이걸 수성한 거지. 아내는 지킨 거예요. 네, 지키고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내를 위해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있으면 전에 그러니까 장모님 나오는 거 나오더라고. 근데 김보성이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제2의 전성기를 살면서 어떻게 하냐면 되게 감사한 마음을 살아가더라고. 특히 누구한테요? 아내한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왜 그런 현상이라고 그러냐면 군겁쟁제인데 신강해졌는데 잘 나갈 때 더 잘 나가려다가 헷가닥 하니까 그게 이제 내가 돈 벌었구나, 내가 했구나, 이게 아니죠. 옛날에 보세요. 연예인 잘 나가면 뭐 대기실 앉았을 때는 이렇게 어떻게 거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나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피디니 작가님한테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입 때는 막 인사하고 스태프한테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기고만장해지면 스태프 우습게 알고 작가 우습게 알고 작가랑 싸우고 감독하고 PD랑 싸울 거 아니에요. 예? 우습게 알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저는 고현정 봐요. 고현정 그때 싸웠죠? 하차했나요? 그래서 하차했는데 왜 싸워요? 신 강하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지. 유재석 같은 경우는 신 강한데도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그게 결국은 나중에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신약해질 때 생각해놓으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한 물. 그러니까 유재석 같은 경우는요, 따뜻한 몸에 배어 있어. 배려심이 몸에 배어 있어. 누구나 이게 무시하지 않고 항상 따뜻한 몸에 배어 있고 항상 그거를 신조로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또 아마 문명생활을 오래 거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너무 남들 동료는 잘 나갔는데 자기는 제일 못 나간 게 자기였는데 뒤늦게 운이 왔을 때 그 운을 잡았지만 이 운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풀어야 돼. 인덕을 베풀어야 돼. 그래서 팔자를 바꿀 중에 하나가 아까 썼어요. 적선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야. 적선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교회 가시면 11조라는 게 있잖아요. 11조라는 게 뭐냐면 교회에다가 10%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잘 보세요.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는 사람들 돈 주는 거는 적선이 아니야. 그 10%를 준다는 건 아예 내 육친 밖에 있는 걸 줘야지만 내가 잘 되는 거야. 잘 보세요. 내 아들이야. 나 아들한테 기부를 했어요. 아들한테 기부했으면 기부입니까 그게? 그냥 엄마한테 기부했어요. 엄마한테 기부했어요. 그럼 기부예요? 조상님한테 기부하면 그 기부가 아니야. 그 육친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사람들 볼 때는 그거 무슨 기부야? 네 아들한테 기부하고 나도 내 아들한테 기부하지. 근데 아예 동떨어진 그 바깥의 생명체한테 그 환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복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잘 보세요. 물이 계속 들어오면 고여 있으면 썩어요. 썩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돈 더 벌려고 다른 큰 돈 하면 이게 큰 건데 잘 보세요. 만약에 이건 있어요.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그 사회적 기업처럼
내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으면 만약에 이걸 늘리는 이유가 뭐냐면 고용을 많이 하려고 내가 하는 사람들은 잘 돼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한다는 건 뭐냐면 편안하게 직원 굴려서 내가 편안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잘 돼요. 그 정주 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어요?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직장을 제공해주고 먹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 사업을 만들까 연구한 거지. 그래서 만들면 뭐예요? 동네를 만들면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커요. 스케일이 커. 그냥 동네 문산에서 사업해서 돈 벌어야지 이게 아니라 돈 벌면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도로를 깔고 뭐 차를 만들고 뭐 이렇게 그 종합적인 걸 만든 거죠. 건설서부터 다리서부터 모아서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배우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그 대부분 하나, 두 개, 세 개 늘리다가 세 개째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쉽게 돈 버는 케이스. 만약에 내가 안 해도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 떼돈 벌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거 많아요. 얘기하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아무나 끌어들여. 뭐 양아치도 다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는 게 많아. 그런 사업이 뭐 쉽게 돈 벌고 쉽게 망하는 사업들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 그걸 3개, 4개 늘린다 해도 저 사람은 돈에 욕심 때문에 하는 거야. 이념이 없는 거야, 사업에. 이념이 없으면 그 사람도 100% 두드러기게 맞게 돼 있어요. 두드러기게 맞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신강했던 기운이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저 밑바닥에서 일하는 데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신강해서 큰 사업을 벌리면서 남한테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해서 하면 하늘에서 어떻게 도와줘가지고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겠고 큰 사업을 할 수 있겠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제일 뭐예요? 내가 군급쟁제다 사주가 딱 봤을 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 되고 두 번째 뭘 빼야 돼요? 아까 키아누 리브스가 뭐야? 돈을 빼는 거야.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 돈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당하니까 생각해보니까 돈을 적당한 금액만 있으면 되지 너무 많은 게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나머지는 다 바깥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지. 간단히 이해하셨습니까? 300을 벌었는데 300을 다 나눠줬다. 300을 벌었는데 300을 다 나눠줬어. 스태프도 막 1억씩 주고 다 나눠줬어. 먹을 거 사주고 옷 사주고 또 등록금 필요해? 등록금 주고 다 줬어. 이해가십니까? 이해 안 가십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뭐에 지금 허덕이는 거예요? 돈에 대한 허덕이니까 이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뭐예요? 돈 하나 저거 벌려고 쟁제, 군급쟁제.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먹을 시장은 조그만데 서로 너도 나도 편의점, 치킨, 뭐 의사, 치과 의사도 많더라고. 치과 의사, 병원, 뭐 도장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는데 문제는 파이가 없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군급쟁제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더 어떻게 돼요? 힘들죠.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